텅 비었습니다. 곳간이 텅 비었단 말입니다. 이 방에 다급한 비명소리가 관아를 울렸습니다. 집무실에서 뛰쳐나온 사또 변학도는 곳간 문을 열었지만 금괴와 곡식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내 돈, 내 금덩이들, 천하의 탐과 놀이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범인은 주막 여주인 월영과 거지 치성. 도대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사또를 속였을까요?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청운아 씨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는 야담 함께 들어볼까요? 조용한 고을에 신임 사또 변학도가 부임하면서 평화롭던 마을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48해를 살면서 온갖 탐욕을 부려온 변학도는 기름진 음식으로 불룩 튀어나온 배와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얼굴을 가진 위인이었지요. 의심이 많아 눈동자를 쉴 새 없이 굴리는 그는 부임 첫날부터 백성들의 안위는커녕 기름진 고기와 술만 찾으며 노골적으로 탐욕을 드러냈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비굴하고 백성 앞에서는 포악한 강약약강의 표본 같은 사람이었죠. 부임 사흘째 되던 날 변학도는 이방을 불러 물었습니다. 여봐라 이방. 이 고을에서 돈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어디더냐? 그것이 마을 어귀에 주막이 하나 있사온데 손님들이 끊이질 않아 제법 재물이 쌓였다 하옵니다. 주막? 주인이 누구냐? 전직 한양 기생이었던 월양이라는 여인이옵니다. 변학도의 뱀 같은 눈초리가 번뜩였습니다. 기생 출신이라니 틀림없이 기름이 잔뜩 낀 계집일 터였지요. 변학도는 당장 가마를 타고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에 도착한 변학도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서 항아리를 닦고 있던 여인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28회를 산 월양이었지요. 서늘한 눈매와 붉은 입술은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매혹적인 자태를 뽐냈고 손님을 대하는 몸가짐에서 한양 최고 명기였던 과거가 묻어났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 남자의 심리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월양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는 칼을 품은 외유내강형이었습니다. 오호라, 내년이 바로 월양이로구나. 듣던 대로 미색이 예사롭지 않아. 변학도는 월양의 고운 자태를 훑어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주막 안을 둘러보니 깨끗한 마룻바닥에 기와지붕까지 제법 근사했지요. 손님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보니 돈벌이가 쏠쏠할 게 분명했습니다. 이 주막터가 관아의 기운을 누르는 명당이니 당장 나라에 헌납하고 내 수청을 들라. 말이 좋아 헌납이지 그냥 날로 먹겠다는 신보가 아니겠습니까? 주막에 있던 손님들은 숨을 죽였고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감히 사또에게 대들 배포는 없었지요.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월양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우며 차분히 고개를 숙였지요. 날이 소인 같은 천한 것이 어찌 나리의 높으신 뜻을 거스르겠습니까? 하오나, 하오나. 변학도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이리 누추한 곳을 뺏으시는 것보다 더 큰 재물을 얻을 방법이 있다면 어찌하시겠는지요? 월양의 말에 변학도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재물이라는 말에 사족을 못 쓰는 위인이었으니까요. 변학도는 월양을 안채로 불러들였습니다. 더 큰 재물이라니 그게 대체 무엇이냐? 이 고을에는 나리께서 아직 모르시는 부자들이 제법 있사옵니다. 소인이 기생 시절에 알게 된 양반들의 은밀한 비밀도 있고요. 오호, 계속해보거라. 월양은 한참을 궁리하는 척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하오나, 나리, 이런 일은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되옵니다. 한 번에 큰 물고기를 낚으려면
미끼를 제대로 던져야 하는 법이지요. 변학도는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양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던 것이지요. 힘없는 백성이 권력자와 싸워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 저들의 끝없는 욕심을 이용하는 것뿐이라는 걸 월양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좋다. 그럼 한 달만 기다리마. 그 안에 내년이 약속한 재물을 가져오지 못하면 이 주막은 물론 내 목숨도 내 것이다. 명심하겠나이다, 나리. 변학도가 으스대며 주막을 나서자 월양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대장부 같은 기질이 꿈틀거렸지요. 그날 밤 월양은 주막 뒷방에서 촛불 하나를 켜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억울하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월양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호랑이처럼 번뜩였습니다. 내 놈이 내 주막을 탐내. 내 기어이 내 놈의 그 탐욕스러운 뱃속을 텅텅 비게 만들어주마. 월양은 조용히 채비를 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밤길을 걸어 월양이 향한 곳은 달이 밑이었지요. 바로 이 마을의 명물거지 칠성이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사람 홀리는 말솜씨와 판을 짜는 치밀한 두뇌. 회전으로 한양을 주름잡던 월양에게는 이미 치밀한 계획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과연 월양은 거지 칠성을 데리고 무슨 짓을 꾸미려는 것일까요? 월양이 발걸음을 멈춘 곳은 마을 어귀의 다리 밑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코 고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왔지요. 그곳에는 한 사내가 멍석을 둘둘 말고 자고 있었습니다. 칠성 오라버니, 일어나 보세요. 월양의 옥구슬 같은 목소리에 부스스 일어난 사내, 바로 칠성이었습니다. 39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얼굴엔 주름과 때가 가득했고 술 냄새가 진동을 했지요. 본래 이름난 광대패의 우두머리였으나 다리 한쪽을 다치고 패거리에서 낙오되어 거지가 된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씻겨놓고 비단옷을 입히면 훤칠한 키와 뚜렷한 이목구비가 드러나 영락없는 양반의 풍채를 풍기는 사내였지요. 아니 이게 누구야? 천하의 월양 아가씨가 누추한 내 안방엔 어인일이요. 칠성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평소에는 술에 절어 사는 겁쟁이였지만 멍석을 깔아주면 눈빛이 돌변하는 천상광대였지요. 약간의 허세와 능청스러움이 매력인 사내였습니다. 월양은 코를 쥐는 대신 칠성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오라버니, 평생 술독에 빠져 살다 가실 겁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한바탕 크게 놀아보고 팔자 한번 고쳐보시렵니까?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또렷하고 강렬했지요. 칠성의 흐리멍덩한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크게 논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새로 부임한 사또놈이 제 주막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그놈은 욕심덩어리의 겁쟁이더군요. 오라버니께서 저를 좀 도와주신다면. 월양은 칠성의 귓가에 속삭이듯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듣고 있던 칠성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더니 이내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지요. 허허, 암행어사? 나를 암행어사로 만들겠다는 거요? 오라버니만큼 적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때 한양 광대패를 이끌던 분이 아니십니까? 칠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실수하면 목이 달아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월양의 간곡한 눈빛을 보자 가슴속 깊은 곳에서 광대 시절의 뜨거운 피가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좋소. 해보겠소. 어차피 이 꼴로 늙어 죽을 바엔 한번 제대로 놀아나 보지. 월양은 칠성을 주막의 안채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물에 칠성을 담그고 직접 때를 밀어주기 시작했지요.
어허, 이거 나무새스러워서 원. 칠성이 멋쩍어 했지만 월양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거친 수세미로 묵은 때를 벗겨내자 놀랍게도 훤칠한 이마와 뚜렷한 이목구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깎이고 다듬어진 칠성의 얼굴은 마치 흙 속에 묻혀있던 옥석처럼 은은한 빛을 뿜어냈지요. 오라버니, 거울 좀 보세요. 월양이 노쇠 거울을 건네자 칠성은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는 거지가 아닌 풍채 좋은 사내부가 서 있었으니까요. 이게 정말 나요? 역시 제 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월양이 미리 준비해둔 최고급 비단 도포를 칠성에게 입히자 다리 미꺼지는 온데간데 없고 웬만한 사대부보다 더 위험 있는 귀공자가 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목소리 바꾸기와 양반 걸음걸이, 흉내를 잘 내는 칠성의 특기가 빛을 발할 순간이었지요. 월양은 칠성의 상투를 정갈하게 틀어 올리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지금부터 오라버니는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입니다. 실수하면 오라버니 목도, 제 목도, 이 주막 식구들 목숨도 없습니다. 아시겠지요? 칠성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광대 시절 익혔던 연기가 온몸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허허, 걱정 마시게. 이 칠성이가 한양 바닥에서 이름을 날릴 때가 언제였소? 양반 흉내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칠성은 허리를 쭉 펴고 턱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위험 있는 암행어사의 풍모가 물씬 풍겨났지요. 월양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오라버니는 주막 별채에 묵으시면서 신분을 철저히 숨기셔야 합니다. 제가 소문을 퍼뜨려 사또놈이 의심하게 만들 테니 오라버니는 그저 근엄한 양반 행세만 하시면 됩니다. 알았소. 그런데 월양아. 칠성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말 이 일이 잘 될까? 사또를 속이는 게 그리 쉬운 일이겠소. 월양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라버니,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한양에서 기생 노릇할 때 수없이 많은 양반들을 봐왔지요. 저들은 눈앞에 금덩이만 보이면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들더군요. 칠성은 월양의 지략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양을 남몰래 연모하고 있던 칠성은 이번 일을 통해 그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지요. 좋소. 내 목숨 걸고 해보겠소. 두 사람은 밤새도록 작전을 짜고 또 짰습니다. 칠성은 암행어사 연기를 연습했고 월양은 사또를 유혹할 미끼를 준비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칠성은 주막 별채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았지요. 이제부터 월양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주막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월양은 일부러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며 주막 식구들에게 귀띔을 했지요. 저 별채에 귀한 분이 묵고 계시니 함부로 가까이 가지 마세요. 혹시라도 실수라도 하면 우리 모두 큰일 나요. 주막 일꾼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월양의 단호한 표정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월양은 별채로 아침 진지를 날라주면서도 일부러 조심스러운 몸가짐을 보였지요. 손님들의 눈에는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게 비쳤습니다. 그날 점심때 관아의 졸병 2명이 술을 마시러 주막에 들렀습니다. 월양은 이때다 싶어 술상을 차리며 슬쩍 한마디를 흘렸지요. 요즘 진지 준비하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요? 손님이 많아서 그렇죠? 아이고, 그게 아니라 저 별채에 계신 분 말입니다. 졸병들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월양은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 말을 이었지요. 아, 글쎄, 저 방에 계신 분이 식사 때마다 반찬 가짓수를 세며 임금님 수라상 이야기를 하시지 뭡니까? 제가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모릅니다. 임금님 수라상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한양 말씨를 쓰시고 밤마다 책 읽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쩌렁쩌렁하더이다. 제 간이 다 오그라들 지경이라니까요. 졸병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그들은 술을 후루룩 들이켜고는 서둘러 관하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소문이 장터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막 식구 중 하나가 장에 나갔다가 상인들에게 말했던 것이지요. 우리 주막 별채에 계신 양반이 이상해요. 낮에는 문을 굳게 닫고 나오질 않는데 밤만 되면 촛불을 켜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더라고요. 적는다니? 네, 창호지 문틈으로 살짝 보니까 큰 종이에 붉은 글씨로 뭔가를 쓰고 있던데 마치 명단 같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상인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붉은 글씨로 명단이라니 혹시 영모나 죄인을 색출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변학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뭐라? 한양 말씨를 쓰는 양반이 정체를 숨기고 주막에 있다? 변학도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 어사가 떴단 말인가? 의심 많은 변학도는 밤잠을 설치며 이리저리 뒤척였지요. 미신과 소문을 잘 믿는 팔랑귀였던 그는 점점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변학도는 눈치 빠른 이방을 불러들였습니다. 여봐라, 내가 주막에 가서 저 수상한 양반의 정체를 알아보고 오너라. 알겠사옵니다, 나리. 이방은 떨리는 마음으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린 뒤 이방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주막 별채로 스며들었지요. 월양은 이미 이방이 올 것을 예상하고 칠성에게 미리 일러두었습니다. 이방이 별채 주변을 맴돌자 방 안에서 칠성의 굵직하고 호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백성의 고열을 쥐어짜 술과 고기를 탐하니 이 어찌 하늘이 노하지 않으리요. 칠성은 과거 광대 시절 익혔던 발성으로 마치 호랑이가 포효하듯 시조를 읊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바로 뽑아내는 말재주가 그의 본디 장기였지요. 목소리는 방 밖까지 또렷하게 들렸고 그 소리에 이방은 오금이 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내 이놈들을 당장 벌하지 않으면 이 땅에 재앙이 내릴 것이로다. 이방은 벌벌 떨며 창구멍을 뚫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칠성은 촛불 아래서 근엄한 표정으로 커다란 종이를 펴놓고 붉은 붓으로 무언가를 표시하고 있었지요. 월양이 그려준 주막 외상 장부였지만 공포에 질린 이방의 눈에는 죄인들의 명단을 적는 살생부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일부러 중얼거렸습니다. 변학도 탐관오리의 우두머리로다. 이놈을 먼저 처단해야 하리라. 그 말을 들은 이방은 혼비백산하여 신발 한 짝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관하로 내달렸습니다. 달빛 아래 이방의 그림자가 허둥지둥 사라지는 모습을 본 월양은 창문 뒤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지요. 이방은 관아에 도착하자마자 사또의 침소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또나리, 큰일 났습니다. 진짜 어사가 떴습니다요. 뭐라고? 잠옷 차림으로 벌떡 일어난 변학도의 얼굴은 달빛 아래서도 창백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암행어사 마패는 못 봤지만 분명 고위 관료의 풍채였고 나리의 이름을 거론하며 처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학도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48해를 살면서 온갖 부정을 저질렀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혹시라도 암행어사에게 잡히면 삼족이 멸할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쩐단 말이냐? 변학도는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욕심 덩어리의 겁쟁이였던 그는 이미 월양이 놓은 함정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변학도는 눈밑이 먹칠한 듯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이불 속에서 부들부들 떨었던 것이지요. 이방의 보고를 받은 변학도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48해를 살면서 온갖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암행어사 출두야말로 탐관오리에게는 저승사자의 방문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날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계시면. 이 멍청한 놈, 어사가 떴는데 모르는 척을 하면 더 큰 죄가 되지 않겠느냐. 변학도는 이방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손을 놓으며 털썩 주저앉았지요. 생각하면 할수록 막막했습니다. 그냥 도망칠까도 생각해봤지만 어사의 소나기에서 도망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아야겠다. 혹시 모르지 않느냐? 오해일 수도 있고. 변학도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화려한 관복을 입었을 텐데 오늘은 수수한 도포를 골랐지요. 가슴속에서는 심장이 마구 뛰어댔습니다. 호의는 데려가지 마라. 혹시라도 어사께 불순하게 보일까 두렵다. 하지만 나리. 닥치고 내 말대로 하라. 변학도는 혼자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거들먹거리던 걸음걸이는 온데간데없고 마치 죄인이 형장으로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었지요. 주막에 도착하자 월양이 마당까지 나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또 나리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걸음이십니까? 월양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더욱 공손했습니다. 변학도는 침을 꿀꺽 삼키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지요. 저기, 별채에 묵고 계신 분을 좀 뵈어야겠소. 아이고, 나리. 그분께서는 아무도 만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요. 안 된다. 내가 이 고을의 수령이요. 어찌 내 관할 지역에 수상한 인물이 있는데 모른 척할 수 있겠소. 변학도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목소리는 허세일 뿐 떨림이 가득했습니다. 월양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한참을 망설이는 척했지요.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월양이 별채로 들어가자 변학도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손을 비비며 기다렸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잠시 후 별채 문이 천천히 열리며 칠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뒷짐을 지고 선 칠성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39회 동안 세상 바닥을 구르며 얻은 깡다구가 서려 있었지요. 비단 도포 차림에 정갈하게 올린 상투, 그리고 근엄한 표정은 영락없는 고위 관료의 품체였습니다. 네 이놈. 칠성의 불호령이 마당을 울렸습니다. 변학도는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지요. 고을 수령이라는 자가 백주대낮에 기방이나 기웃거리다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저는 그런 게 아니라. 변학도는 말을 더듬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칠성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며 변학도 주위를 빙빙 돌았지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호랑이 같았습니다. 내가 이 고을에 온 지 사흘이 되었거늘 내 놈의 행실이 어찌나 가관인지 모르겠구나. 사흘이라니. 그럼 정말. 변학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칠성은 품속에서 거무튀튀한 쇠패 하나를 슬쩍 꺼내 보였습니다. 월양이 대장간에서 녹슨 쇠붙이를 갈아 만든 가짜 마패였지만 햇빛에 비친 그 모습은 변학도의 눈을 멀게 하기에 충분했지요. 아이고, 어사또나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변학도는 마당 흙바닥에 납작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마가 땅바닥에 쿵쿵 부딪혔고 흙먼지가 피어올랐지요. 칠성은 짐짓 화가 난 듯 혀를 찼습니다. 내 이번 자맹에서 내 놈의 비행을 낱낱이 기록해 두었다. 관아의 곡간은 백성의 것이거늘 내 놈의 뱃속만 채우고 있더구나. 송구하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뿐이더냐? 멀쩡한 주막을 빼앗으려 하고 백성들에게 억지죄를 뒤집어 씌워 벌금을 뜯어내더구나. 칠성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동안 거지로 살면서 양반들에게 멸시받으며 쌓였던 울분이 터져나와 진짜 호통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변학도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변학도는 칠성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평소 백성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겁에 질려 눈물 콧물을 쏟아내는 추태를 보이고 있었지요. 칠성은 차갑게 변학도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놈 같은 탐관오리는 삼쪽을 멸해도 시원치 않을 터인데. 아이고,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칠성은 월양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미끼를 던질 때가 된 것이지요. 칠성은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가거라. 내 심사숙고해 보겠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학도는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리며 주막을 나섰습니다.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지만 목숨을 건진 것 같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월양과 칠성이 놓은 거미줄에 완전히 걸려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칠성은 별채로 돌아가며 무릎이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기는 완벽했지만 가슴은 터질 듯 두근거렸던 것이지요. 월양이 뒤따라 들어와 칠성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오라버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어사라고 해도 믿겠어요. 허허, 간이 콩알만 해졌소? 하지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지? 월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변학도의 재물을 털어낼 때가 온 것입니다. 주막에서 돌아온 변학도는 방안을 이리저리 오가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지만 변학도의 머릿속은 온통 암행어사 생각뿐이었지요.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어찌하면. 이방이 조심스레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나리, 차라도 드시지요. 차가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느냐? 변학도는 찻잔을 확 밀어냈습니다. 찬물이 바닥에 쏟아지며 얼룩을 만들었지요. 이방은 숨을 죽이며 물러났습니다. 변학도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온 재물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황금빛 금괴, 부드러운 비단, 곡식 가마니들. 그것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인가? 재물은 다시 모으면 되지 않는가? 변학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 길은 오직 하나, 어사의 비위를 맞춰 목숨을 구걸하는 것뿐이었지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린 뒤 변학도는 다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비단 보따리를 하나 들고 있었지요. 주막에 도착하자 월양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나리, 이 밤중에 웬일이십니까? 저기, 어사 또 나리를 뵙고 싶소. 월양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께서 피곤하시다며 일찍 주무셨는데요. 제발 좀 깨워주시오. 급한 일이오. 변학도의 간절한 눈빛을 본 월양은 한참을 망설이는 척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월양이 별채로 들어가자
벼낙도는 마당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렸습니다. 손에 든 보따리를 꼭 껴안으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잠시 후 별채에 불이 켜지고 칠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칠성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벼낙도는 벌벌 떨며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어사또 나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벼낙도는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손에 들고 온 보따리를 칠성 앞에 펼쳐 보였지요. 안에는 황금빛 금괴 서너 개가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인의 작은 정성이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칠성은 금괴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놈이 지금 나를 매수하려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벼낙도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곁에서 차를 따르던 월양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날이 저. 어사또님께서도 한양에 올리실 진상미가 부족해 고민이 많으신 듯합니다. 월양의 말에 칠성이 미세하게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벼낙도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지요. 진상미 말씀이십니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오. 어사또님께서 어제 혼잣말로 진상미가 부족하여 조정의 욕을 먹을까 걱정이라 하셨거든요. 월양의 말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벼낙도는 눈치를 살피며 칠성에게 다가갔지요. 그렇습니까? 소인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릴 수만 있다면. 칠성은 못 이기는 척 헛기침을 했습니다. 허멈, 내 사사로운 재물은 받지 않으나 국고를 채우는 일이라면 마다할 수 없지. 벼낙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살 길이 열린 것 같았지요. 그럼 소인이 진상미를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시옵니까? 칠성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글쎄, 금괴가 20개쯤, 비단이 100필쯤, 최고급 쌀이 50가마니쯤 있어야 할 것 같은데. 20개라니. 벼낙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관아곡간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이었지요. 하지만 목숨을 생각하니 주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벼낙도는 일어서려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칠성은 냉정하게 말했지요. 내일 해가 지기 전까지 가져오너라. 그리고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이며 은밀히 처리하도록 명심하겠나이다. 벼낙도는 몇 번이고 절을 하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고 쓸쓸해 보였지요. 월양과 칠성은 서로 마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벼낙도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벌떡 일어났습니다. 포졸들을 불러 모았지요. 여봐라. 당장 곡간을 열어라. 나리. 새벽부터 곡간을 여신다니. 묻지 말고 내 시키는 대로 하라. 벼낙도는 직접 곡간으로 들어가 금괴를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습니다. 금괴 20개, 비단 100필 쌀 50가마니.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지요. 이것들을 모두 수레에 실어라. 그리고 주막으로 운반하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이며. 주막으로요? 묻지 말라 했지 않느냐? 포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재물을 수레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금괴들이 햇살에 반짝거렸고 부드러운 비단이 바람에 살랑거렸지요. 벼낙도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것만 바치면 내 자리는 보전되는 것이다. 아니, 줄을 잘 서면 더 높은 자리로 갈 수도 있어. 욕심에 눈이 먼 벼낙도는 자신이 지금 전 재산을 도둑들의 아가리에 털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주막 뒷마당에는 산더미 같은 재물이 쌓였습니다.
칠성은 짐짓 근엄한 표정으로 하나하나 검수했고 월양은 장부에 꼼꼼히 기록하는 척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좋다. 이 정도면 되겠구나. 칠성의 말에 변학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소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내 놈의 성의를 보아 이번만은 눈 감아주마. 하지만 다시는 백성을 괴롭히지 말 것이며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변학도는 허리가 부러지도록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월양과 칠성은 서로 마주보며 싱긋 웃었지요. 이 멍청한 두꺼비야. 이제 내 곳간은 텅텅 비고 우리 배는 빵빵해지겠구나. 밤이 깊어지자 월양과 칠성은 재물을 빼돌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한 가지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칠성과 월양이 재물을 빼돌릴 마지막 준비를 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주막 뒷마당에는 쌀가마니와 비단 보따리들이 수레에 실려 있었지요. 월양아,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소? 칠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며칠간 긴장의 연속이었던 터라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지요. 아직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라버니. 이 고울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는. 월양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지요. 어둠을 뚫고 횃불을 든 기마병 하나가 관아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게 설마. 월양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칠성도 불길한 예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잠시 후 관아에서 굉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또, 큰일 났습니다. 이방이 숨을 헐떡이며 변학도의 침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코피가 터질 것 같은 기세로 달려온 모습이었지요. 이 밤중에 무슨 소란이냐? 잠옷 차림으로 벌떡 일어난 변학도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양에 간 연락병이 방금 돌아왔사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에서는 암행어사를 이 고을로 파견한 적이 없답니다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변학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더니 이내 악기처럼 일그러졌지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그럼 저놈이 가짜? 그런 것 같사옵니다. 변학도는 이를 갈며 벽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멍청하게도 사기꾼에게 전 재산을 갖다 바친 것이었지요.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놈들이 감히 나를 능멸해? 여봐라. 당장 포졸들을 모두 모아라. 알겠사옵니다. 순식간에 관아가 벌집 쑤신 듯 난리가 났습니다. 횃불이 곳곳에서 켜지고 갑옷 입는 소리와 칼 뽑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요. 변학도는 허겁지겁 관복을 걸치고 칼을 찼습니다. 당장 주막으로 가자. 그놈들을 산채로 잡아다가 능지처참을 시켜야겠다. 포졸 10여 명이 횃불을 들고 변학도를 따라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밤하늘을 밝히는 횃불 행렬은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들의 행진 같았지요. 주막 뒷마당에서는 월양과 칠성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월양아. 큰일 났소. 저놈들이 오고 있소. 칠성은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었지요. 평소에는 술에 절어 사는 겁쟁이였던 그의 본색이 드러난 것입니다. 어찌하면 좋으냐? 우리 죽는 거 아니오? 진정하세요, 오라버니. 월양이 칠성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월양의 손도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아무리 지략이 뛰어나도 칼을 든 포졸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쿵, 쿵, 쿵. 주막 대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문 열어라. 당장 문을 열지 못할까? 변학도의 고함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주막 식구들이 벌벌 떨며 문을 열자 변학도가 포졸들을 이끌고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왔지요. 저 별채다. 당장 저놈들을 포박하라. 포졸들이 우르르 별채로 달려들었습니다. 횃불빛이 어둠을 밝히며 춤을 추었지요. 칠성과 월양은 방 안에서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칠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월양도 입술을 깨물었지요.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놈들을 끌어내라. 변학도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방문을 박차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포졸들이 문을 붙잡고 힘껏 밀기 시작했지요. 으드득, 끽.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칠성은 다리가 완전히 풀려버렸지요. 월양아. 미안하오. 내가 제대로 못해서. 그때였습니다. 월양이 벌떡 일어나더니 칠성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서늘한 빛이 뿜어져 나왔지요. 산전수전 다 겪으며 단련된 배짱이 마지막 순간에 폭발한 것입니다. 비켜서시오, 월양. 칠성이 말렸지만 월양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나가더니 문을 활짝 열어젖혔지요. 내 이놈 변학도. 월양의 외침이 마당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 기세가 어찌나 등등한지 달려들던 포졸들이 멈칫했습니다. 횃불빛 아래 선 월양의 모습은 마치 전쟁터의 여장군 같았지요. 뭐라? 이 요물 같은 계집이 어디서? 변학도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월양은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닥쳐라. 월양의 한마디에 변학도의 입이 딱 다물어졌습니다. 포졸들도 숨을 죽였지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대장부 같은 기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암행어사가 아니시다. 월양의 외침에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칠성마저 놀란 눈으로 월양을 쳐다보았지요. 도대체 월양은 무슨 수를 쓰려는 것일까요? 변학도는 입을 벙긋거리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 암행어사가 아니라니. 그럼 대체? 월양은 품속에서 붉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횃불빛에 비친 그 주머니는 묘하게 위험 있어 보였지요. 이분은 어사가 아니라 주상 전하의 밀명을 받고 내려오신 금부도사이시다. 금부도사? 변학도의 얼굴이 또다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금부도사라면 왕명을 직접 받고 움직이는 특별관리가 아니겠습니까? 암행어사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지요. 영모의 기미가 보여 신분을 숨기고 자맹하고 계셨거늘 감히 내 놈들이 칼을 들이? 월양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사실 그 붉은 비단 주머니는 월양이 바느질할 때 쓰는 실패 주머니였지만 당당함이 하늘을 찌르니 의심 많은 변학도는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역모라니. 이 고을에 역적이 있단 말이오? 변학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암행어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역모제 아니겠습니까? 역모에 연루되면 삼족이 멸하는 것은 물론 대역죄인으로 낙인 찍혀 영원히 역사에 오명을 남기게 됩니다. 월양은 변학도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쐐기를 박을 때였지요. 내 놈이 어사가 없다는 것을 어찌 알았느냐? 혹시 역당들과 내통하고 있었던 게지? 아닙니다. 절대 아니옵니다.
변학도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포졸들도 하나둘씩 칼을 내리며 뒤로 물러섰지요. 영모라는 단어만 들어도 간이 콩알만해지는 것이 조선 사람들의 심리였습니다. 소인은 그저 충심으로 한양에 연락병을 보내 확인했을 뿐이옵니다. 역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사옵니다. 변학도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애원했습니다. 칠성은 월양의 눈짓을 알아채고 목소리를 가다듬고 호통을 쳤습니다. 의심스러운 자는 따로 조사해야겠구나. 아닙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칠성은 천천히 변학도에게 다가갔습니다. 광대 시절 익혔던 연기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지요. 내가 이 고을에 온 것은 영모를 꾸미는 무리가 있다는 정보 때문이었다. 하지만 내 놈이 한양에 연락병을 보내 내 신분을 캐려 했다니. 오해입니다. 소인은 그저 닥쳐라. 칠성의 일갈에 변학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네, 오늘 일은 조정에 보고하지 않을 테니 썩 물러가 근신하고 있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 것이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변학도는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리며 포졸들을 이끌고 황급히 주막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지요. 횃불빛이 점점 멀어지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변학도 일행이 완전히 사라지자 칠성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소. 온몸에 힘이 쭉 빠졌지요. 월양도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오라버니,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놈이 정신을 차리기 전에 어서 떠나야 해요. 월양은 칠성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주막 식구들을 불러 모아 미리 준비해둔 재물 수레를 끌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지요. 달빛만이 은은하게 그들의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 돈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편히 사십시오. 월양은 주막 식구들에게 금괴 몇 개씩을 나눠주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지요. 월양과 칠성은 가장 큰 수레 하나를 끌고 강가로 향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며 달빛을 품고 있었지요. 강가에는 미리 준비해둔 나룻배가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어서 짐을 싣자고.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재물을 배에 실었습니다. 금괴, 비단, 쌀가마니. 무거운 짐들이 배를 가득 채웠지요. 마지막 짐을 싣고 칠성이 노를 저으려 하자 월양이 칠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라버니, 정말 고맙습니다. 오라버니가 아니었다면. 무슨 소리요? 나야말로 월양 덕분에 새 삶을 얻었소. 칠성은 월양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달빛 아래서 월양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어서 떠나야 합니다. 저놈이 다시 쫓아올지도 몰라요. 칠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노를 저었습니다. 배가 천천히 강을 가로지르기 시작했지요. 안개가 자욱한 강물 위로 배가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주막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해냈소, 월양아. 오라버니가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또를 속이고 재물을 털어낸 통쾌함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지요. 배는 유유히 강물을 따라 흘러갔고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떴을 때야 변학도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밤새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난 그는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지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렸던 것입니다. 금부도사라, 영모라. 변학도는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한 구석이 있었지요. 금부도사가 이런 작은 고을에 올 이유가 있을까? 게다가 왜 하필 주막에 묵고 있었을까? 이방? 변학도의 고함에 이방이 후다닥 달려왔습니다. 날이 부르셨습니까? 저 주막으로 다시 가본다. 네. 하지만 어제는 어제고,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변학도는 옷을 걸치고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지요. 주막에 도착하자 묘한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북적였을 주막이 텅 비어 있었지요. 계시느냐? 도사님. 변학도가 별채를 향해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변학도는 떨리는 손으로 별채 문을 밀었습니다. 끽.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고 찬바람만 쌩쌩 불었지요. 어제까지 위험 있게 앉아있던 칠성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칠성이 벗어두고 간 거지 옷가지와 편지 한 통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변학도는 휘청거리며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요. 편지를 펼치자 또박또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탐관오리의 곡간을 털어 백성을 구제했으니 이 또한 하늘의 뜻이 아니겠느냐. 잘 먹고 잘 사시게나 이 두꺼비 같은 양반아. 으악. 변학도는 편지를 구겨 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속았다. 완전히 속았다. 거지와 기생 주제에 감히 자신을 농락했다니. 이방. 변학도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방이 허둥지둥 달려왔지요. 나리. 당장 관하로 가자. 곡간을 확인해야 한다. 변학도는 어제 이미 다 갖다 바친 걸 알면서도 미친 사람처럼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지요. 관하에 도착하자마자 곡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어라. 당장. 떨리는 손으로 곡간 문을 활짝 열자 변학도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곡간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지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야 할 금괴도, 비단도, 쌀가마니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만 찍찍거리며 구석을 기어다닐 뿐이었지요. 내 돈, 내 금덩이들, 이게 다 어디 갔단 말이냐? 변학도는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갔습니다. 이방이 황급히 부축했지만 변학도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은 상태였지요. 48해를 살면서 온갖 부정을 저질러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것입니다. 나리, 정신 차리십시오. 내 돈, 내 금덩이. 변학도는 바닥에 쓰러진 채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잠시 후 포졸 한 명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나리, 큰일입니다. 마을 선앙당 앞에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백성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뭐라고? 변학도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선앙당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수십 개의 쌀가마니가 쌓여 있었고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춤을 추고 있었지요.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 이 쌀로 겨울을 날 수 있겠어. 복이 떨어졌다. 복이. 백성들의 기쁨에 찬 함성이 하늘을 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변학도는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탐욕으로 가득했던 그의 얼굴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강을 건넌 월양과 칠성은 뱃머리에 앉아 시원한 강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며 황금빛 물결이 강 위에 반짝거렸지요. 아가씨, 아니 월양아.
정말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구나. 칠성이 호탕하게 웃자 월양도 붉은 입술을 열어 맑게 웃었습니다. 서늘한 눈매에 처음으로 따뜻한 웃음이 어렸지요. 오라버니 정말 대단하셨어요. 진짜 금부도사라고 해도 믿었을 거예요. 허허, 그건 월양 내 덕이지. 마지막 순간 금부도사 타령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목숨이 없었을 게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긴장이 풀리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요. 오라버니,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월양이 물었습니다. 칠성은 멀리 펼쳐진 강과 산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어디든 어떻소? 그대와 함께라면 지옥불이라도 꽃받치지 않겠소. 칠성은 조심스럽게 월양의 버들가지 같은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월양을 남몰래 연모하고 있던 칠성에게 이것은 꿈만 같은 순간이었지요. 월양은 칠성의 단단한 어깨에 머리를 살포시 기댔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오라버니가 거지였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오라버니의 진짜 모습을요. 월양아. 칠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지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을 태운 배는 금빛 윤슬이 반짝이는 강물을 따라 유유히 흘러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들을 비추며 축복하는 듯 했지요. 그들의 뒤로 탐욕에 찌든 고울은 점 하나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다시 주막을 차리는 건 어때요? 좋지. 이번엔 정말 평범하게 살아보자고.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탐관오리를 혼내주고 백성들을 구제한 통쾌함,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